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지독한 폭언과 폭행에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지금 쌍둥이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네요. 눈물이 자꾸 글씨를 흐리게 만들어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데 가족도 친구도 아닌 제3자의 시선으로 제 상황을 바라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지도 모르고요. 3년 전 저는 늦은 나이에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가 크고 멀끔한 외모에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히던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우리는 2번의 데이트 만에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만나본 남자들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을 한 송이씩 사왔고 저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었죠.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적 암으로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남편은 구김살 없이 활달했어요. 결혼 후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생활의 달콤함 속에서 저는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도 아직 선명하게 기억나요. 저희 남편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말에 친구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지레 걱정을 했었어요. 원래 홀어머니가 아들을 자기 남편처럼 생각하고 며느리를 질투한다고 저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야겠다 다짐을 하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시댁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은 활짝 웃으시며 2팔 벌려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직접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어릴 적 즐겨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에게 몰래 물어보셨대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예쁘다며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명절에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던데 저희 어머님은 여기까지 오느라 피곤할 텐데 무리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쉬게 해주셨습니다. 남편도 그런 어머니를 닮아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가끔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행복하고 편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 저희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쌍둥이 임신이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아기 이름을 고민했고 다음 날 바로 어머님께 전화드렸죠. 전화 너머에서 어머님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며 우리 예쁜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어. 앞으로 몸 조심하고 힘든 일은 다 나한테 시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에서 쌍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어머님께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네. 정말 복이 터졌어. 라며 당신 친구들에게 자랑하느라 목이 쉬었다고 웃으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임신이라는 축복이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변화는 제가 임신 3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제가 해놓은 저녁을 먹으며 요즘 음식이 좀 짠 것 같다고 말했죠. 입덧으로 힘들었던 저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불평은 조금씩 늘어갔어요. 집안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옷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다 등등. 사실 입덧 때문에 온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겨우 버티고 있던 저로서는
좀 짜증나는 지적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울 앞에서 불러진 배를 쓰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뒤에서 저를 바라보더니 너 정말 살 많이 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제 몸이 불어나는 만큼 남편의 사랑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제가 예민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죠. 임신한 제 모습이 남편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저렇게 계속 먹으면 출산 후에도 살 빠지기 힘들 텐데, 임신했다고 자기 관리를 포기하면 안 되지. 내 친구 와이프는 임신해도 몸매 관리 잘하던데.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남편은 제 접시를 노려보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 하면 그만 먹어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입덧이 심했던 저는 겨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가장 상처받았던 건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등을 돌리며 한 말이었어요. 요즘은 도저히 손이 안 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그 표정. 마치 제가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문 닫힌 우리 집안에서만 일어났어요. 밖에서,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여전히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실 때면 남편은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좀 쉬어. 엄마, 우리 와이프 잘 챙겨주세요. 이런 말들을 내뱉었죠. 그러다 어머님이 시댁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차가운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오히려 아들이 우리 이쁜 며느리를 잘 챙겨줘서 고맙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실은 제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저를 학대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어요?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가끔씩 남편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 짓기도 하고 아기용품을 사오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저는 또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아마 일시적인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사이도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조기 진통 징후가 있다며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쌍둥이라 자궁 압박이 심하다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하랴, 집안일 하랴, 너 간호하랴. 이게 뭐냐? 남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너 때문에 왜 우리 엄마가 고생을 해야 하냐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속삭였죠. 네가 애초에 몸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됐겠냐? 멍청한 돼지 같은 게. 출산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갑자기 양수가 터져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18시간의 진통 끝에 의사 선생님은 제왕절개를 결정하셨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남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남편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를 따라온 시어머니가 다급히 외쳤죠. 야, 이 자식아, 네 와이프 수술실 들어간다. 그제서야 남편은 고개를 들고 형식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쌍둥이는 체중이 많이 적게 나와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일주일간 입원했어요. 저는 수술 부위의 통증과 모유수유 적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병실에서 밤새 저를 간호해 주시고 아이들이 퇴원했을 때는 서툰 제 손을 잡고 기저귀 가는 법부터 재우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우리 며느리 대단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낳다니. 시어머니의 그 말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집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쌍둥이는 번갈아가며 울었고 제 몸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잠은 하루에 두세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어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 애들은 왜 이렇게 계속 울어? 그리고 가장 상처되는 말. 너 도대체 언제 살 뺄 거야? 이제 아기 낳았으니까 핑계 없잖아. 출산 후 8주차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보시더니 산후 우울증 검사를 권하셨어요. 결과는 중증이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아이들을 안을 때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와 상담을 권하셨는데 집에 돌아와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냥 네가 정신력이 약한 거지.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뚱뚱하게 살만 쪘는데 거울 보면 당연히 우울해야지. 집 밖에 나가봐라. 편의점에만 가도 쭉쭉 빵빵한 여자가 한둘인지. 그 말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간신히 잠든 후 저는 일기장에 썼어요. 쌍둥이가 100일이 되면 이 집을 떠나리라. 아이들을 위해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 이동이 쉬워지면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상태를 눈치채셨는지 출산 후 3개월쯤부터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셨어요. 때로는 전화로 내가 오늘 아이들 좀 봐줄까? 라고 물으시다가도 제 목소리가 떨리면 바로 내가 지금 갈게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오시면 저는 겨우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간혹 한두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의 이 말에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님 앞에서 저는 항상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어머님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을 드리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비밀에는 종말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쌍둥이들이 계속 보채고 울어서 저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통이 심했지만 진통제 먹을 시간조차 없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아이들이 잠들었고 그제서야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어 문자를 보냈더니 회식이다. 늦을 거야 라는 답장만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을 보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던 남편이 갑자기 부엌 바닥을 가리켰어요. 이게 뭐야? 왜 바닥이 이렇게 더러워?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다 흘린 당근 조각이 몇 개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느라 미처 닦지 못했던 겁니다. 미안해. 지금 바로 치울게. 제가 몸을 숙이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뭘 했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집은 엉망이고 너는 꾀죄죄하고. 너 때문에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어.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 힘이 너무 셌어요. 손목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낮춰요. 애들 깨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건 오히려 남편의 화를 돋웠나 봅니다. 내가 내 집에서 큰 소리도 못 내. 이 돼지 같은 게 돈 벌어다 주는 남편한테 잔소리까지 해? 그리고는 갑자기 제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쥔 채로 벽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남편의 눈빛이었어요. 남편의 눈에는 제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이들 방 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둘 다 그쪽을 바라봤어요. 쌍둥이 중 하나가 깼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께서 집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기들을 돌보시다가 쌍둥이들 방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셨고 나오려다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준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지금 와이프한테 뭐 하는 짓이니? 남편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며 눈짓을 했어요. 저도 어머니께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거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이미 처음부터 다 보신 듯 했어요. 어머님은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가시더니 갑자기 남편의 뺨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이 못난 놈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키웠느냐? 여자를, 그것도 네 아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뺨을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나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온화하고 웃음이 가득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며느리가 애들 둘을 낳아 기른다고 얼마나 힘들 텐데. 넌 남편이라는 놈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돌아서셨어요. 그 순간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를 탓하실까? 아들을 감싸실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야. 시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깊은 슬픔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 왜 말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알아채지 못해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우리는 함께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로 서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했는지를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를.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짐을 싸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저와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저희 집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분유를 데워주시고 저보다 먼저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너는 좀 더 자라며 저를 침대에 눕혀두시죠. 이제는 제가 일부러 더 자는 척도 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요. 시어머니의 손길에서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남편은 그날 이후 몇 번 연락해왔어요. 처음에는 화가 난 목소리였죠. 엄마를 우리 집에 들이다니, 네가 뭔데?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신 차릴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다. 네 아내와 아이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구나.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제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미안해라고 말하더군요. DJ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마음을 굳혔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이혼하려고요. 서류도 알아보고 제 부모님께도 살짝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진심 어린 눈물이 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주방에서 야채를 썰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물으셨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라고 말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칼을 내려놓고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죠. 괜찮아, 다 말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다. 저는 말했어요. 사실, 이혼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만했지. 내가 너였어도 그랬을 거야. 그 말에 더 크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떠나야 할까요? 쌍둥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겪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이 과연 더 나을까?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가끔은 남편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개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일까요?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를 대하던 그 차가운 눈빛, 경멸의 말투. 그게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제는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만나고 오셨어요. 상담을 받기로 했대. 분노 조절장애 치료도 시작한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네가 꼭 기다려줘야 할 의무는 아니야.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기다릴 만큼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까요?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결혼 초기의 행복. 그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결정은 언젠가는 내려야 하겠죠. 이제 와서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남편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저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DJ님,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네요. 아이들이 곧 깰 시간이에요. 이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다면 함께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답을 찾게 되면 다시 글을 올릴게요. 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우선 이렇게 용기 내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에 담긴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쌍둥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거기에 남편의 학대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답변이 옳은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결국 미나님이 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시어머니 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시어머니들은 아들 편을 들거나 상황을 축소하려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며느리를 지키고 아들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둘째, 사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 전문적인 도움이 있을 때 가능하죠.
남편분이 상담과 분노 조절 치료를 시작했다니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현명하게 말씀하셨듯 그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당신의 의무는 아닙니다. 셋째, 아이들에 관한 고민. 많은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건강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불화와 폭력이 있는 양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관계 패턴을 배우게 되거든요. 쌍둥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떤 관계를 정상이라고 배우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넷째,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당신에게 안전함, 존중,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변화는 가능하지만 깊게 뿌리내린 행동 패턴은 완전히 바뀌기 어렵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다시 예전의 행동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계시잖아요. 이 시간을 활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정폭력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대화하면 더 명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법률적인 조언도 미리 구해두면 어떤 선택을 하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인분들에게 미나님의 사연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미나님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